반대로. 예, 반갑습니다. 박지입니다. 아, 예, 잘 들리시는가요? 아, 예,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그죠? 뭐 어떻게 알고 오신 걸까요? 일단 1번 시끄럽다. 저의 어떤 아이콘이거든요. 제가 너무 이게 실화. 제가 얼마나 놀란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 비즈니스를 이제 아메인 거 아시고 오셨죠? 네, 아메이 비즈니스를 19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년째 하다 보니까 뭐 여러 어떤 경험들이 많겠죠. 제가 하루는 이게 ABC 센터에서 등을 지고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등 뒤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잠깐 내 이름인 것 같은데 이런 촉이 싹 들죠 사람이. 근데 뭐라고 할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시끄러워 죽겠더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너무 이렇게 얼굴이 벌개지면서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을까,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할까, 그냥 도망갈까, 오만 생각을 다 하다가 어떻게 할게요? 똑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접니다.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많고 시간은 짧고 답답해 죽겠고 막 이러니까 말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최대한 느리게 하려고 애쓰겠지만 못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100%다. 100%다.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저는 이제 남편 이동훈 리더님이라는 분과 함께 이 비즈니스를 19년째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가지고 왔어요, 메일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게 여러분 여기 오늘 이렇게 오신 지 몇 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도 19년째 하고 있고 어떤 일정 어떤 결과를 좀 냈고 그런 사람들은 그의 처음이 어떨까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남달랐을 거 같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 남편이 저한테 아메이를 가지고 왔을 때 이미 혼자서 충분히 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본인은 이걸 하겠다고 당신이 뭐라고 하디 말디 소용없고 자기는 결정을 다 내린 거예요. 다만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당신이 내 와이프니까 그냥 얘기를 해주는 느낌? 통보? 그 이상 그 이하도 전혀 아니었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느낌이 어땠냐면 당신이 굉장히 굳은 각오로 뭐 머리가 똑똑하니까 제가 똑똑하다고 그냥 저 혼자 생각하거든요. 내 남편이니까 멍청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이 아주 똑똑하다고 그냥 생각해요, 저 혼자서.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뭐 단디 알아서 이렇게 굉장히 알아봐서 선택을 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어때요? 좀 웃겼어요. 내가 봤을 때 왜요? 어디 가서 팔 건데? 안 그래요? 어디 가서 팔 건데? 무슨 수로? 네가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이 자꾸 진중해지는 거예요. 더 열심인 거예요. 시간을 더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진짜 불안했던 거는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요 정도 수위는 그 사람도 지켜줘야 되는데 수위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기념일이었나? 내 생일이었는가 보다.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하죠. 왜냐하면 보통 신혼 초에 이게 생일이란 느낌이 어때요? 남편이 짜잔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한 번은 결혼하자마자 한 번은 그렇잖아요. 근데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약간 불안한 거예요, 느낌이.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내가 좀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시간을 비워야 돼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요 날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줘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불안해 안 불안해요? 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시간을 빼놔야 된다 이렇게 다시 얘기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안 되겠다는 대답을 해준 나한테. 안 되겠대. 내한테 시간을 못 뺏겠대. 근데 물으니까 뭐예요? 또 AMWAY죠. 미팅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딴 건 모르겠고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제가 그날. 그래서 이 사람이랑 도저히 살 수 없다. 정말 저는 도저히 이렇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하고는 뭐 돈을 잘 벌어다 주고 막 이건 둘째 문제고 굉장히 전 진짜 자존심이 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니 많이 뭐 난리가 났어. 엄청난 싸움을 하고 제가 집을 나가고 진짜 집 나갔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고 남편은 찾지 않고. 이게 대박이었죠. 전 진짜 찾을 줄 알았어요, 나를. 막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막 회사 동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주희가 어디 있는데 이렇게 할 줄 알아도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참 안타까운 건 혼인신고가 돼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집을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진지하게 저한테 진짜로 제대로 알아봐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저의 아메가 시작이었어요. 진짜로 알아보자. 그 사람이 나한테 알려줬어가 아니라 진짜 나라는 인생을 두고 진짜 알아보자.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을 두고 진짜로 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남편하고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정이, 저는 아침에 여기로 오고 남편은 지금 상주에 가 있어요. 여기 동물이 상주에 가 있고, 저희가 서울에서 만나서 또 미팅을 하고 다시 같이 내려와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화강에 내려가지고 저 스폰서님이랑 함께 여기를 왔거든요. 근데 오는 과정에 제가 저희 집에서 부전역까지 가서, 부전역에 여기란 데가 있어요. 그 시장, 부전시장. 거기서 태화강 오는 기차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부전시장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부전역을 가는데 어떤 젓갈 파는 할머니가, 젓갈을 파는, 깔치 젓갈을 파는 할머니가, 제가 그 깔치 젓갈 집 앞을 막 지나가는데 그 할머니가 깔치가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깔치가 맛있어요, 깔치 사가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내를 떡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뒷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쁘다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호호 할머니야. 깔치 젓갈을 오래 파셨나 봐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저도 할머니가 이렇게 탁 봐지는 거죠. 근데 호호 할머니야. 정말 호호 할머니야.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화려하게 한다, 스펙이 좋다, 남들 보기 그럴싸하다 보다 그 나이가 되도록 주권을 가지고 있다. 자기 인생의 통제권을 저 할머니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 깔치를 팔아가지고 5,000원을 버는지 10,000원을 버는지 10만 원을 버는지 100만 원을 버는지 알 수 없으나, 그 할머니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그죠? 주도권을 가지고 그 깔치 젓갈 그 나이 되도록 하고 있게. 그러니까 뭐냐면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아이고 이쁘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연세에는 제가 이쁠 수밖에 없어요. 내가 30년은 젊어 보이더만. 내가 이쁠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5살짜리 다 이쁘죠. 못생기나 어디서 5살짜리 다 이쁘잖아. 그런 것처럼 그 할머니 눈에 제가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5살짜리가 이뻐요. 지나가다 보면 너무 다 이뻐. 이쁜데 걔를 두고 아이고 이쁘다 하십니까? 그 말이 나오십니까? 아이고 이쁘냐고 이렇게 속으로는 이뻐. 아이고 저 아가야네. 아이고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할머니를 보고 내가 멋있다고 느낀 건, 그 할머니가 그 나이 되도록 자기 삶을 누군가에게 위탁하지 않고 누군가의 어떤 플랜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권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할머니를 멋있다고 보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진짜 내 시간인가? 진짜 내 인생인가? 다 여러분 인생이지. 여러분 인생인데 진짜 내 인생이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공간, 이 모든 것들을 진짜 내가 내 것으로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메에서요, 일정 핀 이상, 이제 플래티늄 이상 리더들에게, 그러니까 아메를 적당히 경험해 보신 분이죠. 한 1년 요 정도 되겠죠. 그 어떤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핀을 달성한 이상 리더님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아메이는 뭐냐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진짜 멋있어요. 희망이었어요. 아메이는 나에게 희망입니다. 내가 3%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수단 자체가, 이 기회 자체가 나에게는 희망이라고 대답하신 분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19년째 한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당신에게 아메이는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주제입니다. 인생학교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 졸업하셨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왜 우리나라에 그런 의무기간이 12년이 있을까요? 왜? 왜? 무다 이유 없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유는 뭐냐면요. 한 인간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자립, 독립하기 위한 시간, 준비 시간인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에는 인간관계, 사회성을 배울 수 있고 중학교 3년 동안에는 뭐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6년, 3년, 3년 총 12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라도 그 의무 교육을 받고 나면 한 어떤 독립체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 교육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대대요. 내 정신이 내 경제력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내 마음을, 내 정신,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정도면 남들이 날 인정해 줄까? 거기에 엄청 포커스돼 있지 않아요? 제가 아메이를 선택하고 한동안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내가 이해한 아메이는 너무 좋은 건데, 그런데 내가 이 아메이를 누군가한테 알렸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내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반응을 보였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뭘 못하겠는 상태인 나도, 이 비즈니스를 하는 저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맨날 내 머리를 두드렸어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냥 말하면 되지. 네가 진짜라고 생각하잖아. 네가 진짜 비전이 있다고 느끼고 이것 말고는 특별한 수단이 없다라고 보통 사람들에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잖아. 네가 썼던 디스 드랍스가 정말 좋았잖아. 네가 먹었던 더블 X가 정말 좋았잖아. 근데 왜 너는 그걸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두려워? 저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용기를 더 가질까라고 생각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학교생활 6년 그 의무교육 기간 동안에 나를 쳐다보고 내가 독립된 상태로 뭔가 살아가는 것을 계속 훈련받고 고민해봐라, 궁리해봐라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됐었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춰 사는 거. 좀 무난하게 사는 게 가장 그냥 무난한 거. 그냥 그렇게 눈에 띄지 말고 특별히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 잘해야 뭐 무시 이런 거 이런 생각에 너무 내가 오랫동안 노출되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확신을 가진 것보다 이것을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가 항상 먼저 회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비즈니스를 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힘듦, 사실은 그 힘듦의 99.9%는 제가 여기는 그 마음일 거예요. 진짜로 이게 뭐 별로다, 아메 비즈니스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좀 평균 이하다여서 여러분이 뭐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누구도 제대로 들으면 거절할 이유가 없는 일은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망설이는 이유는 뭐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12년 받았던 그 교육기관에서 나도 모르게 사회적 인간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기준에 따라야 되는 그 느낌,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무언가가 이 속에 있을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망설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19년째 이 비즈니스를 하고 저는 30살에 아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정말 그 의무 교육 기간 안에 진짜로 배워야 했던 그 한 인간을 독립된 자립된 인간으로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진짜 교육은 저는 30살 때부터 입학한 이 아메이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부족하나마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저는 여전히 학생입니다. 이 인생학교의 학생이라고요. 내일은 저희가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ABO로서 저도 학생으로서 듣는다. 우리가 평생 교육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저는 이것만큼 평생 교육, 이렇게 멋진 평생 교육 학교가 있을까? 예전에는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이 미팅장에 올 때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래도
그래도 무엇이 돼야지. SP는 돼야지. 그래도 PT는 돼야지. 내가 여기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뭐는 돼야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요.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그런 것보다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 여기서 배우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저는 이 일을 인생학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처음 엄청난 쇼킹을 받은 거 이거예요. 100세 시대라는 거. 이거 모르세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알아요. 100세 시대라는 거. 우리 초등학생도 요즘 몇 살까지 사노 하며 100살 살아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그럼 제가 이 아메이라는 곳에 이 미팅장에 오기 전에는 100세를 몰랐냐?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알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언가를 안다 혹은 모른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 항상 그거였어요. 머릿속에 있는 거. 내 100세 시대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안 해. 그게 안다 모른다의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배운 건 뭐냐면, 안다 모른다의 판단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100세 시대라는 걸 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준비를 한다든지 거기에 맞는 무언가를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100세 시대를 아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100세 시대인 거 알지. 그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못했어요. 그게 모르는 거죠. 100세 시대인데 나보고 뭐해라고. 나 지금 직장 다니고 있잖아. 나 지금 직장 다니고 있잖아. 그게 다였지 거기에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들었던 가장 많은 말 중에 이거였거든요. 100세 시대라는 거예요. 100세 시대. 그게 제가 머리에서 정말 제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찌릿한 거죠. 아 잠깐만, 100살? 그러면 내가, 자 보세요. 이 100세 시대를 여러분이 인지한다는 것은 내 90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90살 어디 가 계세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80살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어떤 집에 살고 있어요? 어떤 관계예요? 가족들하고는? 자식들은 찾아오고 있습니까? 100 가보시라고 한번 이렇게 가보세요. 어? 그게 떠오른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데 100세 시대인데 90살에 뭐 하고 있어요? 이러면 뭐 하고 있겠지. 뭐 어떻게 하고 있겠? 이런 거는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예측되는 것도 준비하지 못하는데 어떤 게 예측됩니까? 100세 시대에? 여러분 관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관절 100세 시대라니까요. 자, 예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돋보기 끼고 있을까 안 끼고? 예측할 수 있어 없어요?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 내 관절은 어떻게 돼? 인공관절이에요? 내 다리예요? 아니 예측할 수 있잖아. 그런 거는 내가 지금 고혈압약을 먹고 있나 안 먹고 있을까? 당뇨약을 먹고 있을까 안 먹고 있을까? 예측할 수 있어 없어요?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하지 못하는데, 내가 대비하지 않는데,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생각도 못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생각도 못한 일이 너무 빈번히 너무나 항상 일어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예측 못한 게 첫 번째가 저희 시어머니 임플란트였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결혼을 하고 나에게 시어머니가 생기죠. 시어머니가 생기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올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에게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시어머니가 올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도 못하죠. 그때만 해도 벌써 십몇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한 개 하고 또 몸을 회복하고 또 한 개를 하고 몸을 회복.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딜리버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모시고 데려갔다가 또 예약 시간에 또 모시고 왔다가 뭐 이거를 저희 형님, 저는 두 분이 계신데 저희 형님들 이 전화 통화해서 하면서 있잖아요. 막 난리를 부려가면서 저희 어머니 임플란트 하는데 온 식구가 거의 다 동원돼 가지고 막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첫째를 임신했을 때예요. 저희 아버님이 간병이 하면서 팍 이렇게 할지 예상도 못했어요. 아예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너무 도저히 다 직장생활 하니까 도저히 답이 없어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저희 큰형님이 간병인을 10분을 딱 앉혀놨는데 저희 아버님이 누워 계시는데 물도 못 드셨는데 빨딱 일어나셔가지고 내가 막 이 질로 죽을란다 이런 건 예상했어요. 예상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 일장에서 이래야 안 된다. 시간이 벌써 20분. 그래가지고 정말 전혀 예상을 못 해가지고 저희 형님이 큰형님이 우리 아버님 너무 노발대발하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주희, 제 기억나요. 안 되겠다 주희야, 니도 불침번에서 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완전 만삭이었는데 병실 간병인에서 자고 24시간 그 간암이 24시간 돌아가셔야 돼. 이게 돌아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새벽 2시 오면 전 새벽 2시에 바톤 타치하고 집에 가가 쪽잠 자고 출근하고 막 이런, 저희가 한 3년 반을 제가 백화점 다니면서 아메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 내가 난 결혼을 했지 그런 거는 사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렇게 예상치도 못한 일이 그렇게 툭툭 하나 끝나면 하나 툭, 하나 끝나면 하나 툭 떨어지는데 예상하는 것도 내가 뻔히 예상되는 것도 내가 케어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내 인생이 그냥 그적저적 특별하지 않아 그냥 평범하게 보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절대 노다. 그럴 수 없다. 그냥 그거는 나의 바람일 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메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냥 무난하게 사는 게 최고다. 뭘 그렇게 내가 당신한테 돈 더 벌어오라 했어? 아니잖아. 그냥 평범하게 살자. 당신 월급이면 난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했단 말입니다. 정말로 했어요. 저는 당연히 내 30대가 무난하니 내 40대가 무난하고 내 40대가 무난하니 내 50대 60대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인생 시계예요. 내 나이가 30이었으면 여러분 7시 제가 30에 이걸 받아들였으니까 7시 일어나지도 않았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난 아침도 아니야. 난 지금 밤이야. 밤 7시면 저한테는. 근데 제가 백화점 생활을 하면서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내가 내 인생 시계로 치면 아침이 시작되지도 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그냥 정형화된, 이미 다 짜여진, 여기서 더 뭐 별수가 있단 말이고 그냥 이게 다지. 그냥 백화점 취직했고 그래서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안 잘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여기서 뭘 더 막 아이고 이런 생각을 내가 했다 안 했다? 했다. 깜짝 놀란 거죠. 엄마야, 아침도 아니네. 시작도 안 됐는데 나는 이미 끝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침 7시인데 저녁 7시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제가 놀래버린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미팅장을 계속 왔겠죠. 저는 이 미팅 장소가 저한테는요, 여러분, 그냥 아메이에 대해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는 학습의 장소는 아니었어요. 학습의 장소, 오늘 뭐 들으니까 WX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막 이런 학습의 장소가 아니라 저는 철저히 저에겐 질문의 장소였습니다. 이 모든 강사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질문. 저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렇게 아메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결과를 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시련을 겪고도 했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시련을 겪고 저걸 이겨냈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나에게는 여기가 오로지 정말 풀로 질문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나와서 뭔가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기승전결이 저렇게 아메이가 시작돼서 저렇게 끝냈구나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얘기로 들렸어요. 다 내 얘기로 들렸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너무 저는 사실은 좋았죠. 누군가가 자식으로서 이런 삶을 살았대. 아메를 통해서 자식으로서 이런 걸 해내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나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럼 너는 자식이잖아요. 제가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그럼 자식으로서 지금 삶에 만족해?
지금 이 정도 부모님한테 해주는 거 정말 좋아? 괜찮아? 혹은 네 능력을 더 살려서 그걸 더 높이고 싶어? 라는 질문이 저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아내로서 그냥 서로 좋으니까 결혼했겠지. 그런데 내가 내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모르죠, 둘이 될지 셋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하나밖에 없잖아. 일단은 그러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로서 내가 만족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본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의 와이프로서 내 만족도는 어떠냐는 거죠. 나는 더 성장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괜찮지. 지금도 괜찮지만 여전히 더 예쁜, 예를 들면 여전히 더 생각을 공유하는, 여전히 더,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내한테 배울 게 있어? 내가 우리 남편한테 물은 질문이에요, 최근에. 이런 질문 여러분 남편한테 해보셨어요? 저는 해요. 저희 동리대님한테 운전하다가 자기야, 자기 내한테 배울 거 있어? 이러니까 갑자기 놀래더니 없다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역력했어. 없다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존중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동격이란 얘기예요. 없다 할 수 없으니까 있지 이러더라고. 뭔데? 바로 그랬지. 뭐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1, 2 버퍼링이 살짝 끼더니 뭐라고 하냐면 시원하잖아 이러더라고. 없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저는 제가 근데 왜 그런 걸 질문하냐고 나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당신한테 늘 배울 게 있거든. 그런데 나도 당신에게 어떤 배움을 주는지가 궁금했어.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 저희가 20년 같이 살았어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다? 난 당신한테 늘 배워. 뭐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처럼 빠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내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이러니까 너무 웃긴 게 그 전날, 그 질문하기 전날 제가 또 딱지를 끼웠거든요. 저는 30km도 60km 달리고 그게 속도를 낮춘 거예요. 30이니까 운전을 하다가 30이니까 속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저는 억수로 낮추는 게 60km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지 끼죠. 그러면 이해되세요? 늘 제가 딱지를 끼거든요. 당신처럼 빠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또 웃고 넘어가고. 엄마로서는 어때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헷갈려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초6, 고1, 고3 이렇게 셋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굉장히, 제가 예를 들어 이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아니 자랑이라 아니라 내가 자랑스러운 거, 자랑이 아니라 내가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우리 딸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아메 할 거가 말 거가. 웃기죠? 아메 할 거가. 제가 리더십 여행이라고 있어요. 가족 여행이. 갈 때마다 제가 꼭 물어봐요. 아메 안 할 거면 타지 마라. 뭐 때문에 타는데 하면서 아메 안 할 거면 오지 마라 하면서 셋 다 아메 한다 안 한대요. 한다 하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셋 다 아메를 한다 하거든요. 그럼 내가 오케이 일단 한다 했으니까 타라 하면서 다 태워요. 그리고 제가 또 물어보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지. 아메 할 거냐, 셋 다 한다 하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진짜 진지하게 하려고 해요. 저는 늘 농담이었는데 사실은 사실 거의 농담이었는데 너무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하는 건 뭐냐면 셋 다 너무 진지하게 아메이를 고려하고 있어요. 내가 놀랄 만큼. 처음에 저는 상속해주라 아무도 없다 이렇게 아주 심플했거든요. 너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셋 다가 너무 진지하게 엄마 이거 어째야 되노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놈한테 너희들이 왜 아메이를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지를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일단 너무 웃겨. 막내는 벤츠 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애들은 진짜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친구가 예를 들면 뭐 저랑 만나러 온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 보면 이제 수입차를 많이 몰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입차를 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뭐 괜히 요즘 애들이 막 굉장히 시각적이니까 다 벤츠 타기 때문에 엄마 자기가 이걸 하면 자기도 벤츠 타고 다닐 수 있다.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둘째는 그냥 엄마가 굉장히 삶에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럽다. 그래서 너무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셋째는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면 제일 철학적이에요. 애가 무심한데 웃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하는 게 너무 좋다. 엄마가 누군가랑 이게 함께 하는 게 그게 겉으로만 막 이렇게 자기도 친구들이랑 막 그냥 잘 놀잖아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심도 깊은 어떤 이거를 함께 해나가는 모습이 이제 집에서 홈미팅도 하고 하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진짜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 다 진중하게 아메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셋 다 아직은 물론 용돈을 받는 입장이니까 멘트겠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엄마가 굉장히 특별하고 다르다는 거죠. 다른 엄마들이랑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에 반증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 친구가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 친구가 남녀 사이로 고민해. 학교에서 씻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애들이 셋 다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국제학교에서 씻으면 큰일 날 잘려요. 학교가 잘려요. 근데 들켰다는 거지. 그러면 그건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 별거 아니야.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 큰일 난 거지. 큰일 났어. 그 큰일 난 일을 내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떻다? 엄마로서도 저는 굉장히 제가 만족스럽다. 내가 그게 내가 이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리더님들을 통한 이 엄마로서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내가 경험이 부족했다면 이 간접 경험이 부족했다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쩔 수 없이 나도 내가 배운 게 그거니까 성적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19년 동안 이 속에서 성적을 얘기하는 다이아몬드 리더는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들은 적 있으세요? 저는 우리 아이 오늘 족쳤잖아요. 성적이 나빠가. 이런 그 강의장에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한 명도 없을걸요?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저분은 저렇게 아이를 키웠구나가 아니라 내가 저렇게 키워야 되겠네. 저 부분은 정말 내가 너무 받아들여야 되겠네. 내 일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뭐 성적이란 단어는 저희 집에서 이도 안 하죠. 사실 의미도 없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가꾸어 나가는 분들도 정말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의 장소였으면 좋겠다. 이 장소가. 자, 도라에몽입니다. 도라에몽 아십니까? 저는 이 퓨처 셀프란 책이 있거든요. 퓨처 셀프란 책이 있어요. 자, 그 책도 북텔링을 엄청 했었는데 약간 퓨처 셀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 친구라고 하는 친구에게 도라에몽과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그 첫 번째 1화거든요. 한번 볼게요. 안녕, 난 도라에몽이야. 이게 친구의 손자예요. 저는요, 장구라고 해요. 왜 그런 데에서 나와? 일단 진정부터 하시고요. 우리는요, 미래에서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서랍 속에 있던 물건들은 다 챙겨놨어. 이 4차원 주머니 속에 다 넣어놨지. 이 주머니는 뭐든지 다 들어가거든.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다 들어가. 먹어.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줬는데 난 아직 잘 모르겠어. 네가 내 손자라는 것도. 정확하겐 손자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전 할아버지의 4대 자손이죠. 근데 난 아직 어린애라고. 어린애한테 손자라니. 이거는 이름이 뭐야? 이건 팥빵인데. 팥빵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 진짜. 저기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언젠간 어른이 되겠죠? 그럼 결혼도 할 거고요? 결혼해? 네, 해요. 19년 뒤에요. 뭐? 정말이야? 근데 누구랑 해?
여기 결혼 사진이에요. 총순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동순이? 그 후의 사진은 이거고요. 나보다 힘도 센 애가 나랑. 거짓말이야. 돌아가. 가라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야 자기 미래를. 빵을 믿을 줄 알고. 저기요. 화내지 말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사실은 이대로 가면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게 돼요. 이걸 봐요. 취직을 못해서 직접 회사를 세우지만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그때 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우리 여태까지 가난뱅이로 살고 있다고요. 알겠어요? 정말 미안해. 너희한테까지 그런 피해를 주다니. 난 이제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풀이 죽을 건 없고요.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왔죠. 그치, 도라에몽? 그건 아니지. 난 아직 허락한 거 아니거든. 잠깐만 기다리세요. 도라에몽, 이미 끝난 얘기잖아. 괜찮아. 할 수 없군. 내가 이것만큼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면 절대 미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해. 오늘부터 얘가 할아버지를 보살펴 드릴 거예요. 저는 좀 바쁘거든요. 할아버지가 행복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너도 당장 미래로 돌아갈 수 있게 설정해놨어. 정말이야? 응. 네가 남고 싶다고 해도 억지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뭐 어쨌든 간에 잘 부탁한다, 도라에몽. 좀 까다로운 녀석이긴 하지만 분명히 아메이죠. 좀 까다롭죠. 할아버지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저 갈게요. 잘 부탁해, 도라에몽. 잘 부탁해 도라에몽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도라에몽이 친구를 어떻게 만났는지 아시겠죠? 이때부터 도라에몽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친구가 공부하기 싫어 이러면 해야 돼 깨워요 애를. 운동하기 싫어 이러면 운동하기 해요. 시험이면 외워 뭐 싹 다 도와줍니다 도라에몽이. 그쵸? 뭐 위험할 때 다 나타나서 도라에몽이 친구를 도와주죠. 그래서 결국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굉장히 흔하게 어떻게 보면 내 주위 그냥 뭐 내 지인 뭐 옆집 아줌마 뭐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아메이가 왔지만 제가 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서는요 내가 끌어당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상황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도요 고기 먹었고 회 먹었고 회식하러 다녔고 놀러 다녔고 적금도 넣고 다 했어요. 근데 내가 내 삶이 뭐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100세 시대를 살고 나는 직장인이고 반드시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수단이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100세를 사는 수단이 60세까지밖에 없는 플랜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충분히 인지하다 보니까 어떠다? 나에게 아메이가 온 것이 정말로 그분의 어떤 것 때문에 왔다기보다는 내가 끌어당겼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친구가 도라에몽을 그저 끌어당긴 것처럼. 그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이 일이 어렵다, 힘들다,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현재 시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처럼 미래에 이 일을 통해서 내 손주가 그 손주의 손주가
어떤 혜택을 받고 예를 들면 어떤 삶을 살지 내가 만약에 이런 자본소득 예를 들면 매달 나오는 연금성 소득이라고 하는 이 아메리가 주는 이 아주 독특한 일반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소득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발생시켜 놓은 것이 내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 자식한테 그 손주한테 그 손주의 손자한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프라하를 갔을 때 제가 첫 번째로 아미에서 약간의 어떤 여유가 생겼다 해야 되나요?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프라하였거든요. 뭐 가고 싶잖아요, 유럽 그제? 저도 프라하가 제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프라하를 가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까를교라는 걸 가거든요. 까를교, 뭐 그냥 프라하 하면 다 까를교야,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까를교를 새벽 6시에다 가고 9시에다 가고 12시에다 가고 2시에 가고 3시에 가고 막 거기 뭐 맛있는 것도 다 있고 그거 뭐 5만 개 다 있으니까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이동원이들이 막 그런 얘기인 거예요. 참 재밌지? 이 까를교가 300년 전에 만들어진 돌다리예요. 그냥 돌다리예요. 근데 이 나라 국왕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까를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까를교가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나라가 프라하거든요. 도시가.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 자국민들은 그냥 자기는 그냥 거기서 식당에도 계속 관광객이 오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집만 렌트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까를 왕 때문에. 까를 왕이 그게 까를교거든요. 까를이라고 하는 왕이 300년 전에 뭐 선 이유인지 몰라도 그 돌다리를 너무 멋지게 만들어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대대손손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냥 무난하게 다 그렇지 뭐. 다 그렇지 뭐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속하지 않는다. 그게 무엇이든 상속하지 않는다. 다 그렇지 뭐. 상속받은 사람이 많아 안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많지. 그거는 안 받은 사람 존에 있기 때문이에요. 받는 사람들은요 다 받아요 또. 맞아 아니에요?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 주위에는 다 안 받는 거예요. 저도 제 주위에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로부터 뭘 받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받는 친구 존에 가니까 다 받더라고. 그 사람들은 받는 게 당연하고 여기는 안 받는 게 당연하고 일 뿐이지 다 나처럼은 아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어떤 이 액션이 그 나비 효과를 통해서 내 미래에 어떤 피드백이 올지를 내가 했을 때는 어떤 피드백이 오고 내가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피드백이 오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면 어려운 일은 결코 아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저는 진짜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이 커뮤니티에서. 이 커뮤니티거든요. 크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왔는데 까먹고, 들었는데 까먹고, 읽었는데 까먹고, 들었는데 까먹고, 마음으로 느꼈는데 까먹고, 생각했는데 까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기억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느낀 거 기억하려고, 내가 오늘 생각한 거 기억하려고, 내가 오늘 보고 듣고 이 모든 걸 기억해야지만이 축척이 일어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마음에 신뢰라는 것이 여러분 먼저 생기고 그게 생겨야지만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 그냥 우물쭈물 삐쭈삐쭈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의견, 내가 느낀 것을, 내가 진짜로 느낀 것을 말할 수 있다. 내가 진짜로 느낀 걸 말할 때는 반드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자신 있게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한 달만 보낸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보낸 그것을, 여러분이 본 것을 눈을 똑똑하게 하고, 전 진짜 그래요. 당신의 귀가 지금 똑똑합니까? 당신의 눈이 정말 똑똑하냐? 그러면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린 뭐든지 해낼 수 있어요. 정말로.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건 진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진구가 그랬죠. 자기는 그냥, 그런데 왜 내가 기억하세요? 직장을 못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생계형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직장을 못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망해서 대대손손 지금 신발짝 벌어진 거 기억나죠? 얼마 지차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구라는 애가 내가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의 자식 손주가 4대 손주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 빡신 거야. 뭐 자기 열심히 하는데 뜻대로 안 돼. 그래서 이 도라에몽을 보면 그래서 도대체 난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를 역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도 아니고 그 아빠가 진구한테 간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진구한테 도라에몽을 데리고 간 거예요. 도대체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열심히 안 사세요? 저는 이 비즈니스 하기 전에도 뭐 암이 뭔지도 몰랐지만 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뭐 회사 빵꾸 난 적 없었고 항상 일찍 갔었고 뭐 저는 백화점에 있었는데 고개 무슨 소리 해도 다 맞추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뭐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이 제자리이긴 했으나 발전은 없었어요. 월급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르죠, 월급이. 제 월급 분명히 올랐어요. 근데 왜 제가 발전하지 않고 제자리였을까요? 물가가 같이 오르니까. 내가 월급을 10만 원을 더 받으면 10만 원 저축을 더 할 수 있다면 뭔가 삶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 10만 원만큼 된장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버스비가 오르고 양파 다 올라보니까 나의 10만 원 페이가 오른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은 마이너스였어요. 나는 페이가 10만 원 올랐는데 물가는 15만 원 올라버리면 자 여러분이 남편이 나한테 100만 원을 갖다 줬어요. 근데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3%가 올랐습니다. 이런 뉴스 듣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이 액면가로 나에게 가지고 온 돈은 100만 원입니까? 97만 원입니까? 97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껴요? 아씨 3만 원 어때? 이렇게 느껴요? 못 느끼죠. 100만 원 받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지? 우리 남편이 100만 원 가져오다가 그 다음 얼마 있다가 승진했다고 하고 150만 원 주는데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지? 그럼 50만 원치 명품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뭐 질렀어? 아니라니까요. 제가 저 거를 다 보니까 내가 뭐 지른 게 없어. 근데 달라지지 않아. 왜 이럴까? 저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것을. 내 소비를 통제할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자본주의 맞죠? 우리나라 공산주의입니까? 아니죠. 자본주의 맞죠? 자본주의거든요. 틀린 사람 다 안다고 자본주의인지. 근데 자본주의를 진짜 아냐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자본주의를 우리가 이 초록창에 찾아보면 자본주의는 뭐냐면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자본이 뭔데? 자본이 지배한다는데 자본이 뭔지 알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파워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내가 지금 파워가 없는 것은 자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인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나에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돈에 보니까 이 네 가지밖에 없대. 로버트 키요사키가 자영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 투자를 통해서라고 들어오는데 내가 속해 있는 건 저는 직장인이었고 직장인 조는 노동이 이끌더라는 거예요. 자본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저는 어떨 때 아미 비즈니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뭐 19년을 했는데 어떻게 다 내 뜻대로 됐겠어요. 되는 듯해 보였지만 안 되는 느낌이 훨씬 강했어요. 매 순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빡시네 이렇게 느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노동이 이끄는 그러니까 그냥 직장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직장 생활 다시 하면 나름 알뜰하게 돈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항상 저는 회로가 돌아갔어요. 그게 나를 제일 힘들게 했다고요. 이 안에서 어떻게든 쇼부를 보라는 느낌보다 다시 옛날 직장 생활하면 뭐 이런 고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항상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제가 이 심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죠. 노동 이끄는 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인데 노동 이끌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본주의는 자본이 이끄는 경제 체제인데 나는 그걸 열심 성실 열정으로 대응하니까 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이해가 되냐고요? 자본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자본을 가지고 대응한 게 아니라 성실 매일매일 막 하루도 빠짐없이 막 출근해가지고 막 성실로 대응하니 어떨 때 텐션 업 때만 막 열정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맞지 않은 걸 했다고. 맞지 않는 애초에 왜 내가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힘이자 권력의 원천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쟁터를 알아야 하고 부를 늘리고 싶다면 현대 사회의 논리, 자본주의를 알아야 하죠. 여기
여러분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1억 원짜리 빵 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B는 1억 원어치 빵을 소유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건가요? A를 선택하는 편이 현명해 보입니다. 빵은 먹으면 사라지고 없지만 빵 공장은 지속적으로 빵을 생산하여 나에게 부를 가져다 줄 테니까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부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생산수단과 잉여 생산물. 생산수단은 공장, 건물, 농장, 거대 자본 등으로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수단입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경제력을 가지고 나아가 권력을 가지죠. 누군가 생산수단을 독점하면 그 사람은 막대한 부를 획득하지만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잉여 생산물이 아니라 생산수단에 있죠. 경제를 알아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아시겠어요? 자, 저는 이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내 현실이 조금 불만스러운 거는 내 남편이 월급을 300 갖다 주기 때문이야. 당신이 나한테 500을 갖다 주면 나는 굉장히 행복해. 1000을 갖다 주면 더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돈 액수만 생각했다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잉여 생산물. 어쨌든 월급이든 자영업이든 300, 500, 1000 이 액수 때문에 내가 지금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가 아니라 잉여 생산물의 크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그 돈이 나오느냐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권력과 부를 갖추는 건 뭐예요?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생산 수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들어가면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메이가 나에게 제가 그렇게 썼죠. 자 이렇게 봐. 그래서 봐요. 제가 이 자본주의를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생산 수단에서 나오는 돈인가? 그냥 잉여 생산 빵이냐? 빵 공장을 갖고 있는데 빵이 나오는가? 그냥 빵만 내가 갖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옛날에는 빵만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참 좋겠다. 의사 와이프 진짜 좋겠네. 아니고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얘기해서 저는 제가 아미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정말 내가 이 개념 하나를 얻은 건 이걸 만약에 내가 다른 어떤 아카데미 가서 다른 어떤 커뮤니티에서 나에게 가르쳐줬다? 이거 얼마짜릴까? 얼마짜릴까라고 생각하면요. 저는 10억도 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개념 하나가. 자, 어떤 개념을 제가 이 속에서 배웠냐면요. 기준을 저를 완전히 바꿨어요. 제 경제 기준을 완전히 바꿨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산수단으로. 자, 기존에는 난 어떻게 생각했냐면 현금이 돈이에요. 남편이 500 갖다 주면 돈 맞아요? 돈이죠. 그리고 매달 나오는 생산수단에서 나오는 돈은요.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좋지. 부럽다. 좋겠지. 그치만 돈이 더 중요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제 뼈에 새겼냐 이거예요. 저는 기준을 바꿨어요. 현금 흐름이 돈이에요. 이해됩니까? 생산 수단에서 나오는 돈이 돈이고 그게 진짜 내가 카운트해야 될 돈이고 현금은 있으면 좋지. 로또 걸려서 있으면 좋지. 로또 걸리면 끝났다 이게 아니고 저는 로또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 한 번뿐인 게 뭐가 부러워요? 그래도 부럽죠? 아니 근데 진짜 생각해봐. 아니 저는 이 개념이 아주 명확해졌다고요. 여기를 통해서. 근데 나라는 사람에게 이 개념을 제가 이거 한 번 들어서 이 논리를 예를 들면 이 개념을 이해한 건 아니죠.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이제 저에게 아메이는 뭐가 되면 하고 예전에는 제가 이 앞에 개념이었을 때는요. 플래티넘 되면 열심히 해야지. 플래티넘 안 되면 그만둘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 1년 열심히 해보고 아니면 안 해야지. 되면 이런 항상 그런 논리가 왜냐하면 뼛속까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 월급이 한 달 안에 안 들어오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논리 속에만 제가 있으니까 이게 참 저 나를 괴롭혔거든요. 아메 사업하는 내내 나를 괴롭혔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개념을 딱 하고 나니까 월급쟁이는 10원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 논리로 생각하면 월급쟁이는요 월급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 빵이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나는 열심히 한 달 일해서 월급을 받았지만 내 입장에서 돈이 없는 상태인 거죠. 내가 이 기준으로 보면 나는 돈을 안 받았어. 왜? 내가 생산수단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 직장 생활에서 생산수단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내게 없으니까. 나는 돈이 10원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저는 이게 전 10억짜리 인정 안 하네. 저한테는 이게 10억짜리예요,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저는 이 개념이 10억짜리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경제교육 시킬 때 정신 차리고 이거 교육시키는 게 이거. 제가 부자아빠 가난아빠를 펼쳐놓고 계속 세뇌시킵니다. 뭐가 진짜 돈이야? 뭐가 진짜 돈이야? 네 수중에 있는 네 손에 잡히는 그게 진짜 돈이 뭔지. 저 그걸 엄청 세게 가르쳐 우리 애들한테. 왜?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자본주의에서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뭘 결정했냐면요. 아, 진짜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실 거예요. 저는 직장인 존에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에게 사이렌의 유혹이 있다 없다? 1000% 있다. 1000% 있다.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1000%에서 이게 맞나? 진짜 이게 맞을까? 과연 이게 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거 있죠. 맞나? 나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게 진짜 맞나? 나 괜히 시간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내가 5년 10년 해가지고 내가 뭐 안 되면 와, 나 이거 진짜 어쩌지? 뭐 이런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데. 원래 일이라는 것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앞에 개념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금액이 현금 흐름으로 생산 수단에서 나올 때까지 난 절대로 율리시스 약정 이 돛대에서 나를 풀지 않겠다. 이 일리아드에서 나오는 사이렌 유혹이거든요. 아, 니 이만하면 됐잖아. 응? 이거 안 해도 된다. 사람들 다 그냥 그렇게 산다. 아무도 니한테 뭘 안 한다. 이런 사이렌의 유혹이 여러분에게도 있다 없다? 100%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원칙을 정하세요. 내가 300이 현금 흐름으로 나올 때까지 나는 율리시스 약정을 나랑 약정하겠어. 뭐 스폰서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과의 약속이에요. 진짜 내 인생과 아메이 이 어떤 수단이 주는 것과 약속인 거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저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사업해야 되죠, 사업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서는요, 자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본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밖에 없거든요. 혹은 투자도 사업이 잘 돼야 투자를 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사업이라고 하면 다 걱정하는 이유 있죠. 왜? 리스크가 강하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하셔도 돼요. 자본이 억습 빵빵. 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빵빵하면 일반 사업을 하셔도 되냐면 성공할 때까지 자본이 될 수 있어. 내가 A를 했는데 실패해서 또 자본 되죠. B를 했는데 또 실패해서 또 자본을 되죠. C를 했는데 또 실패해서 또 자본을 되죠. 내가 A, B, C, D, E, F, G, Z까지 쭉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본금을 계속 나에게 되어줄 수 있는 뒷배가 있다면 사업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세요? 돼요. 그건 돼요. 이거 아멘 안 해도 된다고. 밖에 나가셔야 안녕. 나가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런 게 있는데 왜 나 여기 있어? 내 같으면 여기 안 있어요? 자, 두 번째, 인맥. 내가 개떡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있어. 인맥이 막 빵빵해가지고 내가 이게 PPT가 안 넘어가죠? 그래도 1000개 만들었어. 갖고 와. 막 화면도 안 켜져. 괜찮아, 갖고 와. 이런 인맥이 있다면 여기 있지 마세요. 안녕. 빨리 나가셔야 돼요. 여기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도 없어요. 그리고 능력, 막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 이 앨런 머스크잖아요. 이번에 앨런 머스크가 뭐 성공했어요? 저기 달나라가 아니고 인공위성을 100명 태운 거 성공했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자본이 있고 그런 인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요, 여러분 다른 사업도 100% 성공하십니다. 여기 있을 필요가 1도 없어요. 근데 있냐는 거예요. 있냐고. 셋 중에 하나가 있냐고. 음다입니까? 음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회인 거예요. 아메가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메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본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아메이는 자본이 투자되어 있어요. 이게 뭔데 그럼 이게 이 건물이 뭔데 이게 지금 유령이에요 지금 아니잖아요. 아메이가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어놨죠. 제품을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어떤 건지? 아메이가 이미 엄청난 돈을 가지고 다 구비해놨다. 구비해 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놓은 아메이가 나에게 파트너십 손을 잡자고 했기 때문에 내가 뭐 능력도 필요 없고 뭐 돈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사업 설명을 할 때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이유는 이미 아메이가 다 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밸류를 가치를 이미 아메이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난 연구기술로 치약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디스드랍스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더블엑스를 그렇게 하고 있고 이 건물을 만들어 놓고 유통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 유통 시스템을 어떻게 봐? LOS 우리 SAB에 우리 여러분 사이트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를 들여야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치면 그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메가 다 해놓고 단지 물류가 유통되는 것만 우리랑 파트너십을 맺자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메에 감사한 이유는 그것 때문인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 됐으니까 아메에 감사하지가 아니고 내가 수석 돼가지고 막 여행도 다니고 돈도 많이 받고 막 아이고야 비즈니스 태워주고 그래서 아메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갖추고 굳이 나에게 손 안 내밀어도 되는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함께 하자고 한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실은 그렇지? 또 자꾸 흥분한다 그죠? 시간이 다 돼요. 이게 저희 어머니예요. 아까 임플란트 저 이빨 보이시죠? 다 임플란트입니다. 다 임플란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다고요? 건강이 아이템이 비즈니스예요, 아메이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저희 시어머니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큰형님의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에요. 4대예요, 4대. 저는 이 사진이 저에게는 작품 같거든요. 진짜 전 작품 같아요. 얘가 이제 막 돌 지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안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고요? 고령화. 4대가 함께 사는 게 그렇게 이게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 가정에 이렇게 연출할 수 있어요. 그냥 안 만났을 뿐이 사진을 안 찍었을 뿐이지 이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저희 어머니가 85세시거든요. 85세. 그런데 이렇다고 우리 수정이가 억시 결혼 일찍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 30몇 살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된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건강 아이템은 얼마나 강력한 것일까요? 진짜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원래는 60세가 평균 연령이었으면 내 연골 뭐 이빨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80세 90세 100세로 넘어가니까 다 한번 다시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오는 거죠. 누구나. 그렇죠? 그럴 때 예를 들어 대증요법으로 그것을 해결한다. 대증요법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염증이 생겼어요. 그럼 항생제를 쓰겠죠. 항생제를 쓰니까 약간 여기 이것처럼 그죠? 일단 그때 당시는 별 문제가 없어. 그때 당시는 별 문제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를 얻고 뭘 해요? 2개를 잃죠. 장내 유산균이 다 파괴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100세입니다. 그 건강 수명은 몇 세인데요? 여러분들 지인 중에 90세에 사회생활 하시는 분 있어요? 90세인데 사회생활 한다. 그러니까 그 사회생활에 돈을 번다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자기 발로 의지대로 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등산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하시는 분 다 어디 가 계세요? 그럼 그분들 요양원.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갭 차이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갭 차이가 많다. 평균 몇 년? 20년. 그러니까 보통 75세 80세 되면 다 요양원에, 그러니까 마지막 10년 20년이 다 어디다? 병원이라는 거예요. 요양원. 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이거 현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80세 돼 있으면 어디 가 계세요? 여러분이 80세일 때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녀는 찾아오고 있습니까? 간병인이 나를 돌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메이를 만나서 제가 가장 또 좋았던 건 뭐다? 이거를 알았다는 거. 원인을 메꾸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염증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생겼는데 내가 여기서 학습한 게 없었으면 당연히 병원 갔겠죠. 대증요법으로 했겠지만 여기서 자꾸 주워 들으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가 나중에는 막 확신이 생기죠. 사례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밑에를 채우는 거예요. 면역을 강화시켜서 내 스스로 염증을 없애는 쪽으로.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나는 그걸 참고 견딜 수 있다 없다? 있다. 참고 견딜 수 있다. 그 시간을 내가 버틸 수 있다. 왜? 배운 게 있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아까 똑똑해야 된댔죠. 귀가 똑똑하고 눈이 똑똑하고 똑똑해야 된댔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 같은 사람은 물론 저도 아직 제 미래를 살아보고 나니까 내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확신해. 내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확신하는 게 뭐예요? 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은 거의 같을 거다. 그래서 저는요. 그 뭐라고 하죠? 태어나고 죽고 생로병사. 내가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 들어 죽죠. 생로병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모르면요. 이게 생로병사예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 들어서 죽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실제 선진국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이 들어 늙어 죽어요. 병원에 안 있는다고. 평균 진짜 선진국들이 몇 개월 병원에 있는다? 6개월.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20년 평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카르멘 델로피체.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이 여성만이 일까요? 93세입니다. 이 사람한테 인터뷰했어요. 당신 모델입니다. 모델이라는 직업 너무 오래 안 했어요 라고 물으니까 이 카르멘 델로피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은 만족스러워. 내가 100세 되면 직업을 좀 바꿔볼까 싶어. 100세 되면 직업을 좀 바꿔볼까 싶어. 응? 이게 정말 이 사람만의 얘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옆에 20대 짱짱한 이 옆에 있는 20 사이드 여자애들이 20대예요. 그러면 70년의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 몸 관리를 하느냐, 건강에 대한 개념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수 있다. 이런 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죠? 이것도 굉장히 멋있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이 원원투라고 하는 수익 구조를 통해서 와, 이 진짜로 멋있다라고 느낀 게 어떤 거냐면 자, 똑같은 소득에 똑같은 돈이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인사이트가 좋았었거든요. 자, 20만 원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메가 어떻게 돈을 나눠주는데 이거 하나로 저는 모든 도덕성, 윤리성 막 그냥 게임 끝났어요. 다 똑같이 20만 원이라고 한 노력을 소비한 것을 노력이라고 친다면 20을 시간 순서랑 상관없이 20만 원씩 노력했고 20만 원씩 노력했고 20만 노력했어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나눠 갔는데 맨 밑에 20만 원 노력한 사람 6천 원 가져갔어요. 옆에 사람도 20만 원씩 노력하고 6천 원 가져갔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도 20만 원씩 노력 똑같이 이 사람이랑 똑같이.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20만 원 안에는 이 사람이 결국 12,000원을 가져가는데 이 12,000원의 첫 번째 6,000원은 이 사람과 동일한 6,000원 노력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사람이 먼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도 20만 원 노력 6,000원. 니도 20만 원 노력 6,000원. 니도 20만 원 노력 6,000원. 니도 20만 원 노력 6,000원. 6,000원 이거 똑같다고요. 난 여기서 여기 스위스랜드. 여기서 제가 완전히 뿅 간 거예요. 야, 이거는 말 안 해주는 게 진짜 잘못된 거다. 말 안 해주는 게 내 안에 그러니까 그러면 돈의 차이가 왜 일어나는데 너는 20만 원씩 노력한 거 다 정당하게 똑같이 20만 원씩 받았어. 근데 너의 20만 원 너는 20만 원 노력 왜 안 했잖아. 안 했잖아요. 맞아. 안 했는데 주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20만 원 노력 6,000원 플러스 6,000원이 왜 붙었냐면 알렸다. 네가 하지 않은 어떤 행위를 이 사람은 했기 때문에 그 플러스 알파 더한 행위에 대한 캐시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24,000원인데 이 사람이 한 번 노력해서 6,000원 받은 거에 이 사람은 두 번을 했기 때문에 돈이 더 늘어난 거 맞죠?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하고 2시간 일한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줘야 돼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일 안 했는데 돈 가져가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한 만큼 시간과 상관없다. 시간과 전혀 상관없다. 저는 제가 아메이라는 것을 처음에 뭐 남편이 저한테 가져와서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찝찝한 게 여러분 정말 뭐였어요?
내가 괜히 그 사람 이용한다는 느낌? 내가 누군가를 이용해야 되는 일이면 나도 이용 당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용 당하고 싶어요? 세상에 누가 이용 당하고 싶어요? 세상에 누구도 이용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안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 일을. 근데 제가 이걸 통해서 직장이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아내가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직장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난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거 말고 진짜 아는 거 말고 진짜 아는 존으로 빨리 가시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ESG라는 얘기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아메이도 ESG 얘기할 때 대부분 ESG 얘기할 때 뭐 친환경 제품 뭐 저기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제품에 관련된 뭐 포장지 이런 얘기 가장 많이 하지만 사실은 진짜 ESG는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는 이거잖아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돈이 많든 적든 학력이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가. 진짜로 한번 옆으로 돌아보세요. 어느 회사가 나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은. 그리고 지배구조, 노력에 대한 보상, 그 어떤 기득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기득권이 없어요.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일. 저는 그 어떤 회사보다, 물론 제품에 대한 환경적인 것도 아메가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켜주고 있지만 더 멋있는 건 저는 이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봐도 후회스럽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장소에 초대해 주신, 제가 좀 자꾸 흥분을 하고 시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느낌? 나 저 사람 시끄럽고 말 빠르고 혼자 흥분해서 모르겠는데 확신이 있어 보이네. 전 그거면 만족합니다. 저는 이 일을 19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19년째 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 의문이 있다 없다?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그것이 풀리지 않았는데 제가 계속 했을까요? 나도 자식 있고 나도 부모가 있고 나도 내 삶이 중요한 사람인데 왜?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죠. 그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의문이 저도 19년을 하면서 겪었고 그것이 철저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전 지금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옛날보다 난 지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이아몬드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시간을 훨씬 더 여기 더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왜? 그런 일이니까. 왜? 정말로 그래도 되는 일이니까. 내 시간을 온전히 여기 다 부어도 그래도 괜찮은 일이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내가 느끼니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누군가 시킨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시끄러워서 죄송하지만 네, 정말 또 딴 건 모르겠고 저 사람 자기 일을 19년째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확신이 있네. 전 그거 하나면 진짜 만족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또 이 시간을 꼭 자리를 이렇게 메꾸셔서 아까 뭐라고 했죠? 귀가 똑똑하게, 내 눈이 똑똑하게, 내 마음, 내 머리가 똑똑하게 꼭 그 시간 쓰셔가지고 축적되셔가지고 꼭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